아내한테는 분명히 아이디가 돼 있어요. 이건 상대는 내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아예 그냥 친학교 부자식적으로 할 것인지 누가 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처럼. 여전히 경제활동 분야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실은 주력이 남성들의 문화예요. 누구도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본인의 그 적성과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찾으셔서 하시면 크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끈기와 용기가 지속 성장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 남성의 구분보다는 CEO, 창업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녀?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히려 창업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여자여서 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인증서라든지 오히려 이제 우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남자 이제 뭐 그런 동기들도 부럽다라고 할 정도, 자기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꼭 태어날 거라고 할 정도로. 꼭 창업이 아니라 취업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나 뭐 여자로서 굉장히 포기해야 된다거나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사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충북세일본부는 2008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산업단지형 취업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을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가 광역기능 안에서 창업을 좀 새롭게 시도해봐라 라고 해서 전담인력을 좀 배치를 했고,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창업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세일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 2022년이니까요. 5년 정도 지금 충북 권역의 여성 창업 아카데미,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참여한 분들이 경진대회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로 저희들이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해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사업화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의심하고 뭔가 불안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 5년째에 접어들고 이때 내 사업이, 내 아이템이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사업화로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기대, 희망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5년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상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느낌이라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게 조금 땅으로 내려와서 현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육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일단 제가 창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교육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더 어렵기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더 도전하고 싶고 이루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고는 싶은데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정된 길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장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시장의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충청북도 여성창업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인 충북 여성 새로 일하는 지원 본부에 2022 충북 여성창업 맞춤형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본부장 오경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창업 경진대회를 이제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어떤 창업 이제 관련된 교육이 있을까가 좀 궁금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1회 이제 창업 아카데미를 한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고 일단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고 좀 거기서 만난 멘토분들이 되게 유익하게 좀 정말 친절하게 많이 1대1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전에 혼자서 막 찾아보고 열심히 막 고군분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장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2017년인데 되게 많이 오래됐네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경진대회를 나갔었고 막상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제가 너무 많이 떨리면서 잠시 한 3, 40초인가 1분 정도를 멈추고 제가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나갈까?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잠깐 제가 든 생각은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오히려 제가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저는 기억조차 안 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때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리셔스 마켓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어려움. 그냥 너무 바빴다? 세일은 제가 늘 세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약간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친정 엄마 같은 느낌으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문제를 부딪혔을 때 아니면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방법만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마음으로 같이 막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기관이 세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다 떠나서 진짜 두 가지였어요. 상장과 그리고 지원금. 그걸 타내자. 그런 목적하에 연우를 유모차에 태워서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또 임신한 몸으로 창업하는 환경들을 많이 다니면서 사실 배려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사실은 환영받기보다는 왜 교육장에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 또 이렇게 불편한 심기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게 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여성 새로 일하기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담당하시던 팀장님이 진짜 버선발로 막 달려 나오다시피 하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네 이러면서 너무 반겨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2022년 충북 여성 창업 경진대 시상식인데요. 우리 일단 5분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간 한 300명 정도 아카데미 참여자가 있고요. 한 해에 5명씩 선발이 되니까 지금 25명 선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창업하기 괜찮은가요? 생각보다 어렵죠? 여전히 경제활동 분야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실은 주력이 남성들의 문화예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혹은 창업시장이 요구할 때 늘 준비된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래서 취업시장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개인의 역량보다는 취업의 조건상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금도 필요하고요. 기술력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사실 이런 영역에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출발선이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여성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일본부가 장기적으로 보면 발굴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발굴된 여성들을 다른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들, 창업사관학교가 됐든 창조혁신센터가 됐든 이런 활동들하고 계속 자원을 연결하는 거가 어쩌면 이게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간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일본부를 만났어요. 그때 만나서 여기에 대한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알면서 여기서 이제 여성 저는 오히려 창업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여자여서 더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인증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딱히 뭐 제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안 좋다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저 혼자이고 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아직은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또 출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그런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5년 차이는데 틈새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적극적이고 특권을 받을 때 취업이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둘을 데리고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취업에서는 굉장히 문턱이 높았고 그 요구하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9시부터 6시라든지 아무리 이해해주는 상황이 많다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걸 갔다 왔거든요. 기술 경력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포럼을 또 다녀왔어요, 최근에. 근데 거기서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말씀들이 그거더라고요. 육아휴직은 있지만 쓰지를 못한다. 왜냐면 내가 뒷산에 물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내신 분들이 남자분들 기준으로 내신 분들은 이직을 거의 90% 이상 한대요, 통계적으로. 그 이유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이직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문제가 없게끔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육아기에 있는 남성 창업자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같이 케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남성과 결혼한 여성도 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확장되는 차원에서의 일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꼭 대상 받고 싶었어요, 제가. 예, 저도 지금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상 주신 만큼 역시 대상 줄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력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 세일 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업자도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올해 재도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엄마이자 나를 잃지 않고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가족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저희 세일센터 그래서 저도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앉을만 하면 계속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세일센터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우리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엄마가 노력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칭찬하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생활과 일과 이거의 균형 말 많이 하는데 그거 어땠어요? 전 대표는 워라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을 원한다면 대표를 하지 마라.